오늘은 재산세에서 나오는 토지 구분을 설명드릴 건데 전에 올렸던 용도지역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용도를 구분해 놨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취지는 계획도로 딱딱 나눠서 알맞게 활용하자는 의미예요. 땅으로 사업이나 영업을 하거나 뭔가로는 활용하고 있는 땅이 있고, 땅이 있지만 제대로 안 쓰고 방치하고 있는 땅 중에서 뭐가 더 예쁘고 뭐가 더 얄미워요? 얘가 더 예쁘죠? 이렇게 야무지게 활용하고 있는 땅은 별도 합산 과세 토지라고 하고, 이건 얄미운 땅인 종합 합산 과세 토지예요. 지금 공통적으로 합산 과세 토지라는 말이 겹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과세권자가 토지들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재산세의 과세권자는 누구죠? 시군구에서 걷는 거라서 소유자별로 시군구에 갖고 있는 토지들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합산 과세 토지예요. 물론 이건 재산세일 때 얘기고요.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지금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그냥 용도대로 안 써서 조금 얄미운 정도였지만 더 미운 땅도 있어요. 취득세에서 배우는 사치성 재산 5개 기억나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 재산세에서는 빠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집에 해당하는 게 2개예요. 별장이랑 고급주택.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재산세만 내고 끝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더 높은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이게 종합부동산세인데 별장은 안 비싸도 사치성 재산으로 봅니다. 집이 이미 하나가 있는데 별장으로 하나를 더 갖고 있으면 그걸 사치성 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급주택은 딱 들어도 비싸 보여요? 싸 보여요? 비싸 보이죠? 그래서 어차피 종합부동산세에서 많이 거둘 거라서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안 봅니다. 지금 사치성 재산 5개 중에 고급주택 하나 빠지면 몇 개예요? 4개죠? 이런 재산은 미우니까 죽으라고 4%를 부과합니다. 얘네는 일정한 금액 기준을 넘길 때마다 올라간 세율로 쌓으면서 진행하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얘는 세율이 하나인 비례세율이지만 세율이 많이 높은 고율분리과세입니다. 방금 종합합산 과세토지보다도 미운 땅을 설명드렸는데 반대로 별도 합산 과세토지보다도 예쁜 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율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건 저율분리 과세라고 해서 0.07%나 0.2%만 부과를 하고 그것보다도 더 착해서 아주 예쁜 땅은 세금 자체가 비과세예요. 공익성이 상당히 강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가 있어요. 이건 물과 관련됐거나 물의 특성을 지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흐르면 뭐죠? 국어죠. 물이 많이 흐르면 하천이고요. 사람이나 차가 흐르면 도로고요. 물을 막으면 제방,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 죽은 사람이 땅 밑에 고여 있으면 묘지입니다. 참고로 어차피 올해 철거할 건물도 비과세입니다. 저율분리과세 중에서 0.07%인 거 먼저 볼게요. 보시면 좀 특징이 있어요. 임야, 농지, 목장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푸릇푸릇하죠? 초록색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분리과세 토지 관련해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비과세랑 비교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공익적인 느낌이 비슷한 게 몇 개가 있어요. 방금 배운 비과세 중에 도로가 있었죠. 도로는 비과세인데 그 옆에 붙어있는 접도구역의 임야는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사람이랑 차가 원활하게 흐르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나 미관 등을 이유로 건축을 도로에 딱 붙여서 못하게 한 게 접도구역의 개념인데 도로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죠. 간접적이죠. 그래서 이건 분리과세. 하나만 더 볼게요. 하천은 국계법상 기반시설 중에 뭐로 볼까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집이고 건물이고 물에 잠기잖아요. 하천이 있어야 물이 쫙쫙 빠지겠죠. 그래서 이건 방제시설입니다. 그런데 하천 옆에 붙어있는 홍수관리구역의 임야는 하천이랑 직접 관련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분리과세예요. 보시면 비과세는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는 4개밖에 없는데 분리과세 토지가 진짜 많아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분리과세 토지 종류를 외우는 것보단 공익과 관련된 비과세 4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인 것들을 외우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비과세인 토지는
그 땅에 대한 세금이 공백일 거예요. 철통, 공백, 산물. 세금이 철통 공백인 산물이 비과세죠. 철거할 건물. 통제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및 채종림, 시험림. 방금 말씀드렸던 물과 관련됐거나 물의 특성을 갖는 것. 사람이 흐르면 도로구역, 물이 많이 흐르면 하천이고, 물을 막으면 개방이고, 물이 조금 흐르면 국어, 물이 고여있으면 유지, 죽은 사람이 땅 밑에 고여있으면 묘지. 이렇게 6가지만 외우시면 비과세랑 분리과세랑 구분하는 문제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철통, 공백, 산물. 얘네 2개는요, 뭔가를 생산하는 땅이에요. 농지는 식물을 기르는 땅이고요. 목장은 동물을 기르는 땅이에요. 얘는 뭔가 느낌이 생명이 있는 걸 만들어내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0.2% 세율인 걸 볼게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느낌은 비슷한데 생명이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염전인데 이건 소금을 생산하긴 하지만 염전에서는 풀 한 폭이 안 나거든요. 참고로 건축법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때 꼭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중에서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공장 용지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공산품을 만드는 거라서 0.2%입니다. 지금 공장이랑 농지 목장을 비교했을 때 둘 다 만드는 건 비슷하지만 공장은 어때요? 공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농지랑 목장은 상대적으로 공장보다는 공해가 적다는 거. 다음은 실소유 느낌의 별도 합산 과세 토지인데 이건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지 자동차 운전학원에 쓰이는 땅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아무것도 안 짓고 놀리고 있는 땅은 종합합산 과세 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운전학원에 보면 건물 면적보다 건물을 안 지은 면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학원은 그 특성상 건물을 안 지은 부분도 운전 강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안 지은 거기 때문에 이건 활용하는 땅이니까 별도 합산 과세 토지입니다. 반면 땅 사놓고 아무것도 안 지은 나대지라든지 꼭 필요한 만큼만 쓰라고 기준 면적을 정해줬는데 그걸 초과하면서까지 갖고 있으면 쓸데없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고율분리과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치성 재산인데요. 아까 고급주택 빼고 4개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토지다 보니까 별장은 집이죠. 뺄게요. 고급 선박도 토지가 아니니까 일단 뺄게요. 그거 2개 빼니까 골프장용 토지랑 고급 오락장용 토지 2개 남죠. 이건 4%입니다. 참고로 별장도 다른 사치성 재산이랑 마찬가지로 4%지만 고급 선박은 5%입니다. 세법은 천분율을 쓰니까 1000분의 50, 고급 50박으로 외우시면 되고 처음은 틀을 말씀드렸고 2번째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3번째는 헷갈리기 쉬운 농장, 목장, 공장을 볼게요. 이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농지부터 볼게요. 농지가 푸릇푸릇한 걸 생산하니까 마냥 저율분리과세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딱딱딱 용도를 구분하고 알맞게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계획대로 나눠서 알맞게 쓰자 인 건데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답게, 공업지역도 공업지역답게, 상업지역도 상업지역답게 나머지도 그에 알맞게 써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공업,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주거, 공업, 상업지역은 시가화 용도라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학을 같이 공부하고 계신다면 이 3개 용도지역은 택지지역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집 지으라고 공장 돌리라고 상가 올리라고 만들어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를 만든다고 하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특히 강남대로 한복판에 드넓은 평야를 만들어서 벼농사 짓겠다고 하면 꼴값이다 꼴값 아니다? 꼴값이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를 하는 건 얄미우니까 종합합산 과세토지로 보고요.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녹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지역 밖에 있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는 좀 어때요? 건물보다 자연물이 더 많을 것 같죠? 이런 데에서 농사 지으면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을 제한한대요. 개발을 더하란 거예요? 자제하란 거예요? 자제하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농사지어도 분리과세예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앞 글자 이니셜만 따면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풀이 많아 보이죠?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개발제한구역,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녹지지역,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도시지역 외 풀이 많아 보이는 곳이니까 속된 말로 풀떼기라고 할게요. 가나다 풀떼기는 저율분리입니다. 다음으로 목장을 볼게요. 목장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은 비슷해서 농지의 토지 구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개념이 더 들어갑니다. 면적 기준인데 예를 들어 소 딱 2마리 키우는데 여의도만한 땅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 면적 이내라면 분리과세 토지로 보지만 초과하면 종합합산 과세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 기준을 추가해서 면적 기준까지 충족을 해야 저율분리 과세 토지이고요. 위치가 얄밉거나 면적 기준이 얄미우면 종합합산 과세 토지입니다. 공장의 경우는 공장은 어디에 지어야 맞을까요? 일단 용도지역 공부할 때 배웠던 공업지역, 공장지으라고 만든 지역이죠. 그리고 산업단지도 공장지으라고 되어 있는 거고 도시지역 바깥에도 마찬가지로 공장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지역에서 면적 기준 이내이면 분리과세로 보고 초과면 종합합산 과세 토지로 봅니다. 그런데 공장 설명하면서 용도지역 중에 말씀을 안 드린 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이건 종합합산 과세 토지예요. 그런데 위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면적 기준은 예쁜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2층 공방에서 금목걸이 만들어서 1층 금은방에서 파는 느낌인데 이건 저율분리,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중에서 어떤 걸 걷는 게 맞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저율분리가 있고 이쯤에 고율분리가 있고 여긴 별도합산, 여기는 종합합산이에요. 면적으로 봤을 땐 저율분리를 주고 싶은데 위치로 봤을 땐 종합합산을 주고 싶어요. 면적으로 봤을 땐 저율분리를 주고 싶은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종합합산을 주고 싶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별도합산 과세 토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역도 얄미운데 면적 기준까지 얄미운 거니까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되고요. 공장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면적 기준 초과면 무조건 종합합산 과세 토지고 면적 기준 이내면 위치까지 예쁘면 저율분리, 위치가 얄미우면 별도합산 과세 토지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세율을 이어서 보자면 분리과세 세율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0.7%는 생명이 있거나 공익적인 느낌, 0.2% 생명이 없는 걸 만드는 느낌, 사치성 재산은 죽으라고 4%, 예외적으로 고급 쉰박, 1000분의 쉰 기억해 두시고요. 별도합산 과세 세율이랑 종합합산 과세 토지의 세율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둘 중에서 얄미운 땅이 종합합산 과세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세금을 더 걷겠죠. 그러려면 아까 얘랑 얘는 일정 금액 기준을 넘길 때마다 올라간 세율로 쌓으면서 진행하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일단 세율 자체도 높여야겠지만 다음 단계 세율로 넘어가는 기준이 낮아야 빨리 넘어가요? 높아야 빨리 넘어가요? 이건 낮아야겠죠. 그래서 금액 기준은 낮을수록 세율은 높을수록 많이 걷어갑니다. 세율부터 볼게요. 0.2, 0.3, 0.5인 게 있고 0.2, 0.3, 0.4인 게 있어요. 얼마 차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끝에가 하나는 0.5고 하나는 0.4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둘 중에 큰 세율을 얄미운 땅이 매기겠죠. 그래서 이건 종합합산 과세 토지고요. 이건 낮으니까 별도합산 과세 토지입니다. 금액 기준도 보면 하나는 5천에 1억이고 하나는 2억에 10억이에요. 그러면 다음 단계 세율로 더 빨리 넘어가려면 금액 기준이 낮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낮은 금액인 5천이랑 1억을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가져가고 높은 금액을 별도합산 과세 토지가 가져갑니다. 이 기준 이해하셨으면 아까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종합부동산세도 세율부터 볼게요. 1%, 2%, 3%로 부과하는 게 있고 0.5, 0.6, 0.7로 부과하는 게 있어요. 둘 중에 1, 2, 3이 더 크니까 얘가 종합합산이고요. 얘는 별도합산입니다. 금액 기준도 하나는 15억, 45억이고 하나는 200억, 400억이에요. 금액 기준이 낮을수록 더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낮은 금액이 종합합산이고요. 높은 금액은
별도 합산입니다. 숫자 만약에 외우려면 7글자씩 끊어서 외우시면 편해요. 15, 45, 2400억, 123, .5, .6, 7 줄여서 .567, 15, 45, 2400, 123, .567, 15, 45, 2400, 123, .567, 15, 45, 2400, 123, .567 재산세 주택세율이야 1, 1.5, 2.5, 4라서 그냥 보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 1가구 1주택이면 0.5%씩 뺍니다. 1에서 0.5 빼면 0.5, 1.5에서 0.5 빼면 1, 2.5에서 0.5 빼면 2, 4에서 0.5 빼면 3.5인데요. 금액 기준은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이 기준입니다. 아까 고급 선박 세율 기억나시죠? 고급 쉰박 1000분의 쉰이니까 1000분의 50%로 바꾸면 5%고요.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입니다. 항공기도 1000분의 3인데 배 위에 갈매기 모양으로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1000분의 3인 거 기억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재산세 토지 구분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재산세 납기까지 볼게요. 재산세 납부기한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7월이고요. 하나는 9월이에요. 7월에 내야 될 건 선박, 항공기, 건물, 주택, 주택은 반씩 나눠서 내는데 7월에 2분의 1을 내고요. 9월에 2분의 1을 냅니다. 그리고 토지인데요. 주택세금을 7월에 한 번에 걷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 기준이 얼마면 여기 2분의 1이니까 20만원 이하면 7월에 몰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기가 선, 항, 건, 주는 걸쳐 있는데 토는 9월이죠. 선, 항, 건, 주, 토. 선항건주 7월, 주토 9월. 20만원 이하면 7월에 몰빵, 선항건주 토, 선항건주 토. 재산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 토지 구분을 중심으로 조금 다뤄봤는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재산세 문제 절반쯤은 어렵지 않게 맞추실 거예요.